자, 언론들이 또요, 벼락거지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벼락거지라는 게 뭔 말인가 하면 집 안 사서 집값 올라서 집 산 사람은 벼락부자가 되고 집 안 산 사람은 벼락거지가 됐다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한국경제가요, 제목 따라 꼬라지 안 보세요. 또 벼락거지 공포, 심상찮은 집값 초양극화. 참으로 정말 틀려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고 이러니까 국민들 중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런 데 꼬여드는 거죠. 저거들 기사에서도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부동산 PF, 건설사들 신용 등급, 가계부채 정감, 대출 연체율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대내외적 지표가 모두 심각한데 서울 집값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쓰면서도 제목을 그따위로 달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021년에 있었던 주택시장 분위기를 기억을 할 거고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집값 얘기만 했고 아파트 가격이 얼마 올랐고 누가 얼마에 샀더라. 그래서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된다는 불안감을 조성했는데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더불어서 좋은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수요까지 몰리면서 또 코로나 때 풀은 돈까지 이렇게 시중에 쏠리면서 집을 사다가 그 다음에 금리가 급격히 2002년부터 올라가니까 주택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자, 최근에 이 집값 상승, 이건 초양극하다. 서울 일부에 국한해서 훈풍이 불고 전국은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윤석열 정권이 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 원자재값, 인건비, 금리가 치솟으면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도 낮아지면서 시장에서 스스로 공급을 줄이기 시작했지요. 자, 그러니까 공급량이 크게 줄지도 않았는데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어서 집값이 폭등할 거다. 자, 지금 이 아파트 건설비가 제일 싸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19만 2천 채나 누락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창용 한은 총재가 부동산 가격 올라 주시하고 있다. 성장률 2.5%에 상방 압력이 되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7월 1일부터 하기로 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 PF 구조조정을 보고 하자라고 그렇게 해서 연기를 한 걸로 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6월 한 달 동안에 6조가 늘어났대요. 그래서 정부가 대출 중에서 상당수가 연체가 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면 감당이 불가하다고 보고 상반기 주담대 증가폭이 3년 새 최대 규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거래가 늘고 금리가 일부 좀 낮아지자 급증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연기하면서 수요를 자극했다.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정부의 압박으로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반나절 사이에 강남 상구나 마용성의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가 3개 팀으로 나누어서 마용성, 노도강, 강남 상구 3군데에 대해서 공인중개소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가격이 전 고점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했다는데 자, 그러면서 집 사면서 주택 수요자가 신생아 특례 대출, 버팀목 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활용했는지 아니면 일반 전세 대출이나 자기 자본을 활용했는지 전세 가격 상승세에 따른 갭 투자로 한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지금 강남에서는 아침 호가와 저녁 호가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집 살려는 수요가 굉장히 폭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시장 점검을 하고 이상 거래 가능성도 체크하라. 호가 띄우기 불법 거래를 갖다가 좀 적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최상목 부총리는 필요할 때는 주택 추가 공급을 강구하겠다. 그러면서 경제관계장관 회의가 어제 있었는데 안건에 없던 집값을 거론하면서 시장 불안 심리를 조기 차단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채 하향 기조를 유지하겠다. 일부러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정부가 엇박자를 내서 갈짓자로 집을 사라는 건지 집을 사지 말라는 건지 엇갈린 행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조차도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빚내서 집 사라는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총리가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시장이 오해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가계부채 대책에 엇박자 지적이 나오자 시장 불안 심리를 조기 차단한다고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시장이 오해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엇박자로 반응한 것도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이 이것을 명백하게 갈짓자 행보를 했고 최상무기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집사라고 부추기면서 온갖 규제를 완화해주고 더 나아가서 디딤돌 대출, 신혼특공, 신생아 특공 온갖 돈을 다 빌려줘서 부동산 가격을 올려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딱 9군데 그래서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 노도강만 올라가고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미분양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초양극화를 정부가 앞장서서 부추긴 데 대해서 이제 비난이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이것은 결국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고 주담대가 너무 늘어나니까 돈에 빌려주는 액수를 제한하겠다고 했다가 이걸 9월달로 연기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솔직히 PF 때문에 그런 걸로 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PF 살리려고 집값 올라가는 것을 방치하다가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터지고 그러면서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이 집중되니까 또 한편으로는 대출 억제하듯이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오해한 게 아니라 정부가 틀려먹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정부는 정책을 한계로 가야죠. 집값 올리겠다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올리고 계속 올리도록 놔줘야지. 가계부채가 엄청난데 자영업자 부채 포함해서 자, 그것이 이제 연체로 집중되고 금융기관이 부도날 우려도 심화되니까 이렇게 부채가 쌓여서 부채 거품 폭발이 예상되는 속에서 부채를 저렇게 늘리는 것이 맞냐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또 뒤늦게 제동을 걸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관리자는 누가 해놓고 시장이 오해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어떻게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거짓말 그만하세요. 하반기 집값 상승 36%, 보합 43%로 부동산 114가 설문조사를 하니까 보합이 더 많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여기에 속아서 집 사는 자들만 나중에 피눈물을 흘릴 건데 내 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연말쯤 가서 보세요.